네, 그리고 그 다음 앱에 있는 기능들을 메뉴에 다 넣어라.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옵니다. UI 커맨드라는 거 이거 꼭 써라. 별표 3개, 별이 3개. 네, 필수입니다. 그렇죠. 사파리에서 텍스트 오래 누르면 사전이 검색된다. 네, 감사합니다. 넘버스에서 데이터 옮길 때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군요. 근데 터치패드가 말고 이제 마우스 버튼을 오래 누르는 거. 그래서 맥에서도 사파리에서 마우스 버튼을 오래 누르면 사전이 검색된답니다. 네. 이건 또 제가 맥의 고인물이잖아요. 맥의 고인물이다 보니 제가 쓰는 방식대로만 써요. 네.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인데 좋군요. 네, 그렇죠. 넘버스에서 데이터 옮길 때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UI 키 커맨드라는 건 선택입니다. 이거는 별 하나. 그래서 you must. 네,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그리고 이건 또 이제 디벨로퍼 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들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개발자 놈들아. 그래서 you must use UI command to represent each command in iPad app. 아이패드 앱에 있는 각각의 기능들을 다 모아야 돼요, 우리. 내 아이패드 앱에 어떤 기능이 있지? 라는 걸 다 모아서 그걸 UI 커맨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중요해요. 미리 만들어 두면 좋겠네요. 그리고 키보드 쇼컷을 만들려면 UI 키 커맨드라는 걸 쓰면 된다. 이건 옵션.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하면 쇼컷 기능이 지원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이고 직관적인 메뉴바 로케이션 for every app command는 우리 이미 보면 맥에는 이게 기본 세트예요. 그죠? 기본 세트 무료입니다. in the house. 그래서 모든 기능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먼저 메뉴바 항목으로 분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디벨로퍼 노트가 아니라 그냥 노트예요. 모두 다 보라는 거죠. Most Mac apps include View menu and Window menu. 그렇죠. View 메뉴와 Window 메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둘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 맥 앱 개발을 안 해봤으니. 하지만 그 둘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View 메뉴는 Appearance of App Window, 그리고 Move along different functional area. 뭐 그런 건데, 뷰는 화면에 보이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이건 키노트 같은 거 보면 나올 것 같아요. 키노트를 지금 제가 안 열었는데 키노트에 아마 뷰 있을 거거든요. 어디든 보기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OBS 앱에도 보기가 있네요. OBS도 기본적인 맥 앱의 제작 방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보일 건지, 도구 모임을 보일 건지 말지, 통계를 보일 건지 말지, 그런 것들이 뷰고요. 윈도우는 창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스텀 메뉴 만들 수 있죠. 커스텀 메뉴 만들어서 해결하면 되고, 메일 앱에 대한 예가 나오고 키노트 앱에 대한 예가 나오니까 저 두 개 앱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맥 앱의 저 메뉴 순서는 워크플로우랑 맞는 거예요. 워크플로우가 저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뉴의 배치 순서 또 그렇고, 메뉴 안에서의 메뉴 항목의 배치 순서까지 어떤 워크플로우를 맞춰라. 그래서 임포트 중요도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이외의 어떤 네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라는 거죠. 그리고 메뉴 아나토미, 요것도 링크죠. 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키보드 쇼컷 하는 거 중요하다, 지원하는 거 중요하다. 뭐 그래서 그 키보드 쇼컷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봐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비주얼 디자인의 컨시더레이션, 고려사항들이죠. 이런 것들 좀 생각해주면 좋은 앱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건데, 레이아웃은 앱 리사이징과 관련한 거 나오죠. 이건 오토 레이아웃 용어인데 이런 게 갑자기 훅 나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이건 뭐야? 라고 얘기하고 그냥 이 문서의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regular width, regular height, compact width, compact height라고 하는 게 사이즈 클래스예요. 사이즈 클래스라고 하는 개발자들의 어떤 오토 레이아웃 기능이 있거든요.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기술의 사이즈 클래스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아이폰의 굉장히 옛날
아이폰은 이게 컴팩트였어요. 아이폰을 랜드스케이프로 하면 이게 레귤러 컴팩트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를 위스와 하이트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게 생겼냐면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픽셀 단위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 중간쯤 끝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 뭐 하는 식으로 레이아웃의 개발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몇 년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그때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기술을 애플이 만들어내고 그때 저런 사이즈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사이즈 클래스를 가지고 대강의 크기, 화면에 있는 대강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자라는 그런 건데 여기에서 갑자기 저렇게 사이즈 클래스 용어가 나와버려서 깜짝 놀랐어요. 레이아웃은 그러니까 오토 레이아웃을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한다는 걸 전제로 나란히 배열해라. 이제 그러니까 화면이 충분히 큰 사이즈를 가정하고 화면의 배열을 좀 하라는 거고요. 할 수 있다면 탑다운 레이아웃을 해라. 뭐 이건 큰 내용은 없고요. 맥OS 앱은 위쪽에다가 많은 것들을 다 그 배치를 하니까 그런 컨트롤들을 위에다가 그렇게 배치를 하라는 거죠. 맥처럼. 그리고 메인 UI에 있는 컨트롤들을 맥에 보면 툴바가 있으니까 맥에 있는 툴바는 이렇게 스크린이 있으면 스크린 바로 밑에 이렇게 툴바가 있어요. 툴바. 이 신기한 게 iOS 히그를 읽다 보면 탭바는 탭바라고 쓰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툴바는 툴바. 한 단어예요. 그래서 저런 게 툴바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인 기능들을 저 툴바로 옮겨라 라고 하죠. 그리고 노트가 나오는데요. 툴바 버튼은 항상 보이는 거죠. always visible 한. 그런데 current context에 따라서 unavailable 할 수 있습니다. 그 unavailable로 하면 회색으로 처리되잖아요. 그죠? 흐릿해지죠. 그리고 뭐 아이패드 앱은 뭐 하나의 네, 뭐 이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앞에 제가 읽어봤었는데. 그리고 relocate button from left or right edge of the screen. 아이패드에서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다가 버튼을 놓는 게 사용자들이 그 버튼에 접근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쥐고 있다든지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쥐고 막 할 때도. 근데 엣지에 있는 버튼들을 어디로 옮기라고 하냐면 저걸 인간공학적인 걸로 이건 맞지 않는다. 그죠? 맥에 인간공학적인 고려로서는 그게 적합하지 않다. 좌우에 있는 거, 레프트 or 라이트 엣지에 있는 것들을 좌우에 배치된 것들이 있다면 위아래로 배치해라. in the toolbar에 넣거나. 그리고 컬러 셀렉션은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 라는 건 이건 한번 이런 차이를 정렬해 놓은 곳이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이포그라피에서 아까 얘기했죠. iOS에서 17포인트인 게 맥OS에는 13포인트잖아요. 더 작아지죠.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small type is legible. legisible이 읽을 수 있는 네, 인식 가능한 그런 뜻이거든요. 읽을 수 있도록 해라. 크기를 좀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커스텀 아이콘과 클립스. 이게 앱 아이콘에 있어서 보통 우리 iOS 아이콘은 이렇게 사각형 안에 들어가잖아요. iOS 앱은 이렇게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데 iOS 바깥으로 나오면서 맥으로 나오면서 저렇게 막 동그라미 안에다가 넣거나 이제 투명한 어떤 형체를 가지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 이런 게 기본인가 봅니다. 그리고 플랫폼 스페시픽 클립스, 세퍼레이트 에셋 카탈로그.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셋 카탈로그에서 지원하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프레퍼런스. 만약에 앱이 세팅스를 지원한다면 왜 보면 우리 환경 설정 앱 있잖아요. iOS에는 그 환경 설정 앱 안에 들어가 있는 iOS 세팅 앱에 들어가 있는 게 있다면 맥OS에서는 automatically. 그렇죠. 또 맥에 보면 내 지금 앱 이름 바로 밑에 보면 프레퍼런스가 있거든요. 그죠? 맥을 보시면 맥의 메뉴바에 앱 이름이 있고 그 앱 이름을 누르면 about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프레퍼런스가 나와요.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네, 어디로 옮겨가는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아이콘 툴바 버튼에 있는 것들을 뭐 커스터마이즈 해라. 그리고 맥OS에서는 얼러트가 나올 수 있다. 이건 우리 한 번씩 보면 이건 또 윈도우즈하고 맥하고도 다른 건데 전 약간 윈도우즈의 환경 설정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좋지 않다고 봐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해서 막 환경 설정을 했어요. 스위치 켜고 끄고 슬라이드 조정하고 그러고 나면 밑에 어플라이 버튼이 뜬다고요. 어플라이 적용을 안 하고 나가면 안 바뀌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막 바꾸고 나서 네, 슬라이드 옮기고 적용을 안 하고 닫기를 그냥 하거든요. 내가 만든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근데 어플라이라는 버튼이 좀 저는 좀 역전압처럼 과한 거라고 보거든요. 뭔가 설정을 바꿨을 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한번 워닝을 주거나 그걸 이제 바꿨을 때 워닝을 바로 주는 게 좋지.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어플라이가 바로 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맥OS에서는 뭔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게 나오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macOS often displays a confirmation alert. 네, 뭔가 바꿨을 때 바로 얼러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아이패드에서도 똑같지 않나? 네. 뭐,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좀 있겠군요. 자, 끝났다. 네. 이제 한 페이지 더 남았어요. 한 페이지. 이 페이지는 금방 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